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GT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광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도색을 해주실 때는 이제 천천히 작업할 수 있는 에어브러쉬가 가장 이상적인 작업 방법인데요. 이제 스프레이, 캔 스프레이를 사용해서도 이제 유광도색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에어브러쉬가 편하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부품을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부품을 다듬어 주실 때는 이제 사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접합선이나 수축을 이제 사포를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사포를 이제 400방, 600방, 800방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하셔서 표면을 잘 다듬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촉촉하게 서페이서를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광 도색은 이제 그 표면이 얼마 적당히 두껍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반질반질한 표면이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촉촉하게 도료를 뿌려 주시는 거고요. 이 촉촉하게 뿌려 주시는 도료는 이제 에어브러쉬를 사용한 서페이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한 부품을 서페이서를 사용해서 촉촉하게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주실 때는 이제 부품 바로 앞에서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은 이제 굵은 물방울이 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물방울 피하시려면은 밖에서 이미 에어브러쉬를 가동시킨 다음 안쪽으로 부품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옆에 이제 작업등을 켜주시고 촉촉하게 뿌려졌는지를 빛에 비춰가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광도색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서페이서를 뿌려주시고 사포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진정한 유광도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고요. 안쪽도 이제 뿌려주신 이유가 이제 플라스틱 특유의 빛이 투과성을 죽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서페이서를 한번 뿌리시면은 이제 각종 흠집과 이물질, 찌꺼기가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건조를 시켜준 다음 이제 다른 이제 스펀지나 이제 스틱 사포를 사용해서 이 먼지 같은 이런 흠집들을 한번 더 제거해 주시고 서페이서를 한 번 더 도포를 하게 됩니다. 자, 서페이서를 뿌린 다음에 이제 잔기스나 먼지를 제거해 주실 때는 이제 고운 사포부터 작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고운 사포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굵은 사포부터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도색면이 전부 다 갈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고운 사포로 갈아낸 다음에 요 고운 사포로 안 되네 하시면은 한 단계 낮은, 그리고 또 한 번 했다가 이걸로 안 되네 하면 한 단계 낮게, 굵게 조금씩 굵기를 높여가는 거지. 이제 부품 처음에 다듬을 때처럼 이제 굵은 방수부터 이거 한 번 밀고 그 다음에 또 고운 방수로 한 번 더 밀고 더 고운 방수로 한 번 더 밀고, 이거는 처음에 도색하기 전에 이제 다듬는 방법이고, 이제 서페이서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에 잔기스나 먼지를 제거하실 때는 정말 고운 이제 마이크로파인이나 아니면 슈퍼파인 막 이런 정도 한 1000번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번 쓱 한번 밀어주신 다음에 이걸로 되네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내시면 되고, 이걸로 안 되네 하면은 이제 한 800, 600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쓱쓱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서페이서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에 생기는 이제 먼지나 이제 잔기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1000방대 이제 마이크로파인 정도면은 대부분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서페이서 프라이머를 뿌리다 보면은 이제 도료가 뭉쳐가지고 조금 이제 물결 무늬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고온 사포 1000방대나 이제 마이크로파인 이 정도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은 그 단차가 또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품 사이에도 이제 단차, 높낮이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도료 면에서도 이제 얼마나 도료를 뿌렸는지 아니면 도료가 뭉쳐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도료 사이에서도 도색면 사이에서도 이제 단차 이제 높낮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유광 도색을 하실 때는 그런 높낮이 도료 간의 높낮이도 다듬어 주시는 게 기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 프라이머부터 이제 차근차근 작업을 해 주셔야 이제 나중에 색 들어갈 때 깔끔하게 작업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2번 정도 사이클을 돌아 주시면은 이제 일단 서페이스 준비가 완료가 되고요. 이제 이거보다 더 맨들맨들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또 이제 다시 사이클을 돌아가시면 되죠. 이제 서페이스 뿌리고 사포질하고 이게 한 사이클. 이제 그래서 서페이스 뿌리고 서페이스 말리고 사포로 갈고 이제 이렇게 2 사이클. 서페이스 뿌리고 서페이스 말리고 사포로 표면 정리하고 이렇게 한 사이클 이라고 하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최소 2 사이클 이제 뭐 3 사이클 4 사이클까지 가면은 좀 더 안정적인 표면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서를 한번 뿌리고 다시 한번 사포질을 한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광 도색을 하실 때는 표면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의 흠집이나 하나의 티끌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이제 도색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광 작업을 통해서 이제 컴파운드나 모델링 왁스로 문질러 주실 때 약간의 먼지나 흠집만 있어도 이제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는 말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갈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도색한 부분이 그 부분만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컴파운드나 모델링 왁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싱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폴리싱 작업은 이제 일종의 갈아내는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나 흠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 갈려 나가서 도색이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도색을 하시고 폴리싱 작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거의 예방을 하고자 이제 처음부터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로 사출이 되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접합선 수정이나 간단한 수정만 해 주시고 이제 서페이스를 뿌려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페이스를 뿌리기 전에는 먼지나 흠집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서페이스를 뿌려 주시게 되면은 서페이스 특유의 이제 회색이라든지 아니면 균일하게 뿌려지는 이제 서페이스 프라이머의 특징 때문에 이제 흠집이나 먼지가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가 마른 다음 사포를 통해서 사포 작업으로 이제 접합선과 뭐 이제 접합선이 부족하다면 접합선도 또 추가로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지나 흠집을 이런 식으로 부분 이제 사포 작업을 통해서 없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은 하루가 지나도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작업 시작하실 때는 에어브러쉬의 바람을 통해서 먼지를 없애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유광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저렴한 이런 에어브러쉬보다는 이제 고급형 에어브러쉬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는 입자에 이제 이 에어브러쉬에서 이제 사출되는 입자의 양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이제 한 10만 원대의 프로 콤보이 정도 이상, 인피니티나 이제 실버라인 그 정도의 수준의 이제 에어브러쉬 사용하시면은 앞에서 나가는 이제 입자가 균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좋은 에어브러쉬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이 에어브러쉬에서 나오는 이제 입자의 균일함이나 이제 안정성 때문에 이제 좋은 에어브러쉬를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돈이 없으시다면은 이제 뭐 요런 이제 3만원짜리 보급형 에어브러쉬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만원 에어브러쉬 보급형 에어브러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보급형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서페이스 작업과 사포 작업이 끝난 이제 부품에 에어브러쉬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급형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균일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작은 공압에도 반응을 하는 게 조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양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은 좀 더 균일한 입자와 분사량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이제 10만 원대의 이제 에어브러시보다 이제 공기의 양을 좀 더 늘려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압력은 세지만 이제 그 압력이 센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균일한 이제 입자가 방출되면서 이제 서페이스 프라이머가 도색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뿌려볼까요? 이제 3만 원대짜리는 이제 트릭을 당겼을 때 굵은 방울이 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트리거를 당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트리거를 당겨서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업에서 또 먼지가 묻으면은 그것 또한 폴리싱이나 사포 작업 통해서 없애주신 다음 또 다시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밑바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티끌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포 작업을 해서 또 다시 따로 에어브러시 작업을 해야겠네요.